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인하 마지막 퍼즐 환율, 또다시 출렁 고환율 노멀될까? 지난 4월 정부의 구두 개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80원대로 올라서면서 고환율 흐름이 굳혀지는 모습입니다. 증권사들은 작년 말 내놨던 환율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환율이 1,300원 후반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위해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은 1,388.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부터 5거래일째 1,380원대로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1,392원대까지 오르면서 1,400원에 육박했습니다. 뭐라도 좀 싸게 사야 슈퍼엔저, 일본 경제의 부메랑 우려. 당국의 방어에도 엔화 하락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일본 증시 상승과 디스플레이션 탈출을 견인하던 엔저가 되레 경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9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날 앞서 일본 시장에서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60엔을 다시 위협하자 일본 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금값 다시 오르나 역사적으로 미 대선 시기 상승.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 가격이 3분기 미국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혜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3일 리포트를 통해 5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연이어 예상치를 하회하고 경기 둔화 시그널이 보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금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양산 임박, 소재사 수혜 기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들 업체에 각종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어 테슬라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8월부터 오창 공장에서 이른바 테슬라 규격으로 불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시작합니다. 해당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 중 양산 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상반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조정을 받거나 오르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미증시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 테마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좀 엇갈리는 가운데 28일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5월 PC 물가 지표가 하반기 시장을 좀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주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 역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와 마이크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흐름에 따라서 다음 주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미국 기술주 약세 양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 역시 하방 흐름을 조금 더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새해 마녀의 날로 투자 심리 역시 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6월 잠정 수출 호조의 K푸드 그리고 K뷰티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요. 글로벌 전력난 우려 속에 구리 가격 반등으로 전력 설비 업종 역시 상승 흐름을 다시금 연출했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 로봇, 게임 업종도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장 전에 체크해볼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개장 전에 체크해볼 종목과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과 에코엠 드림 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슈 흐름과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이 부분 좀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급등락이 나오긴 했어요. 상한가도 나오죠. 급등락이 나와줬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 상방 모멘텀이 이제 기대되는 이유가 일단 이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규모 자체가 약 6,550억에 대한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더 큰 자금의 이 기술 이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시가총액 6천억대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성이 앞으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만큼 이 알테오젠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엄청나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하는 만큼 진짜 추가적인 이런 상방으로는 치고 가는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이전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이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나와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이 탄력도 받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현재 오늘장에서 만약에 내가 매매 일단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21,000원이라는 구간대 현재 여기 아마 강한 저항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매수 가격을 현재 이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인 만큼 아래로도 열어놓고 16,000원에서 21,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매 포지션을 취해보시면 좋지 않나 또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 신고가 패턴이 보면 알겠지만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고가라는 거 보통 전에 있던 고점 약 17,000원 정도겠죠. 여기서 50% 정도를 목표가로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이 25,000원 정도, 24,000원, 5,000원 이 정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그냥 목표 가격 한 2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2,000원을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것으로 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에코엠드림. 자, 에코엠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서의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양극재 전구체 사업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벌써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아무리 힘들다 죽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런 실적이 나와 준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전구체 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 이런 거 달성과 함께 추가적인 이 시장의 상승으로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뭐 2차 전지 전기차들 뭐 저점에서 다시 반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만큼 추가 이제 상승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록딜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최대주주가 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이 지분 매각에 따른 블록딜이긴 하지만 블록딜이란 건 말 그대로 뭐다? 블록이라고 해서 큰 물량을 서로 이제 1대1로 주거니 받거니로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코엠드림을 지금 뭐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시장가로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뭐 이 에코엠드림에 대한 이 지분을 현재 가격대에서 이 가격은 물론 조율하겠지만 사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딜을 누군가가 살아간다는 거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한 무언가가 믿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반사의 기대감이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저는 4만 원에서 한 5만 한 저항이니까 57,000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4만 원에서 57,000원 보시고 목표 가격은 현재 8만 7만 5천 원 돌파하시는지 보면서 저는 오히려 역시나 이 목표 신고가인 10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엠드림과 함께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이 두 가지 종목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에이프릴 맞나요? 에이프릴 바이오 맞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 에코엠드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선 에이프릴 바이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두 가지
추가적으로는 기술 이전 체결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제2의 알테오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 속에 첫 번째 종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우선은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얼마 전에 최대 주주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블록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이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6월 24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18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올랐고 지난 20일에는 2년 5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2,800선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다만 2,800선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거래일인 21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기술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면서 2,800선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다시 이번 주에 2,800선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0.41% 하락한 2,772선에서 코스닥은 850선, 852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룡산업부터 알테오젠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동해의 심해 가스전 개발 참여할 가능성이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한중의 시엔스 이렇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비 부품 기업이고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I 확인해 보겠습니다. DI는 HBM 테스트 장비가 부족해지면서 국내에서 HBM 검사 업체들이 국산화에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요즘 뜨겁게 작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다시피 머스크와 협력 중인 이 키트루다 SC의 인상 3상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하고 2분 정도 지났습니다. 우선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6% 약보합권에서 2,77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방 압력 받으며 8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지표 확인하겠습니다. 환율 좀 내려가는 모습이긴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400원대 근접한 모습이고요. WTI 국제 유가는 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중 NCS인데요. 지금 현재 46%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상사 ESS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기 검색 종목 10가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0.12% 하방 압력 받으면서 8만 선은 좀 깨지면서 월요일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79,9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도 강합니다. 4.66% 우선은 4% 넘게 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해 가스전 참여 가능성의 6% 넘는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NCS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ESS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요. 46% 강한 모습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0.97%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36%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최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시간 외에서 지난주 금요일장 급등하기도 했고요.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SC어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전망 우세한 가운데 정맥 주사보다는 피하 주사가 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좀 편리하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ADC 역시
다시 앞서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함께 보실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직전에 정선호 대표님께서 언급했었던 종목이었죠. 4.87%, 5%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은 2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목표가도 전망이 좀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67%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12,200원이고요. 대한전선 0.86%. 지난주 금요일종에서 GS 글로벌이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환율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환율 지금 1,38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1,400원까지 치솟아도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수출적인 측면으로는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달아주실까요? 일단 뭐 질문에 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채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외화 자본들의 어떤 유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오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환율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이 달러 대비 유로, 위안화 그리고 원화, 엔화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강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오른 환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동차 섹터에 좀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분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세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를 해서 선방을 했다는 1분기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자동차 섹터를 포함한 대형 수출주에 좀 호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환율이 그렇게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지금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상장한 한중 NCS 덕분에 상반기 신규 상장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무적인 건 캐릭터 상품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엔젤 테마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장에서도 캐리소프트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22%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테마 계속해서 좀 끌고 가봐도 될까요? 글쎄요.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 출산 정책이 나온 게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왔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빠르게 식는 부분들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마에서 이 테마가 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테마에서 숫자가 좀 지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책이 나왔다고 혹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가 생기려면 적어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랑 공백이 있거든요. 물론 기대감에서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이슈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뉴스에 파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리소프트가 자회사 이제 캐리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더키즈라는 곳을 인수를 해가지고 7월부터 이제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M&A 모멘텀을 인해가지고 캐리소프트만 유독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꿈비란지, 야가방 컴퍼니, 뭐 그리고 멜리오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캐리소프트의 제한된 상승이고 이 캐리소프트는 M&A 그 저출산보다는 M&A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젤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좀 회귀했을 때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캐리소프트의 경우에는 개별주 이슈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다른 좀 실시간 인계 검색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으로 데뷔한 한중 NCS, ESS 관련해서 지금 인기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45% 넘게 오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도 좀 상황이 좋으면 좋으려면 오늘 지수는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네. 해당 종목 오늘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한중 NCS 이 종목에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종목들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시장 하락에 대비할 만한 대안주가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규 상장 한중 NCS가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더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장하고 난 다음에 34% 정도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가 대비해서 좀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신규 상장주 외에 오늘 테마 상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종합상사라든지 마이크로플라즈마 프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모더나 해운주, 뭐 건기식 이런 대안 섹터, 그 의료예까지 대안 섹터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포진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장 한 부분들에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린다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NCS를 대체할 만한 어떤 테마 섹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들이 조금 한중 NCS에 대한 어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미래에셋 비전 스펙 요게 또 66% 현재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오늘 좀 상장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은 적어도 조금 힘을 쓰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해당 종목과 관련된 그런 인사이트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6.67%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제약바이오 6월, 9월, 12월 좀 더 좋을 것이다. 하반기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었는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간암치료제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서류 더 가져와라, 조금 더 보완해라 그런 한마디에 정말 뚝 떨어졌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아마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져요. 일단은 그 알테오젠 같은 키투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장 초반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아마 상승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바이넥스의 시세를 좀 확인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바이넥스 같은 경우 시세가 현재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금 꺾였는데 일단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셀트리온이고 그 셀트리온 같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위탁 생산을 갖고 있는 바이넥스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 키트루다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그 섹터 종목마다 어떤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 따라서 또 순환매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순환매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아침 쪽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돼 가지고 위더스 제약이 현재 3.9% 그리고 국제약품이 현재 2.5%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 메가CS, 경동제약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아시겠지만 100일에 관련돼가 최근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어디에 주목을 하냐에 따라서 계속 순환매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서 종목에 접근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그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의 이슈를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12% 넘게 뛰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4.19% 상승 흐름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목 모두 이슈가 동해 가스전 참여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초전도체와 비슷하다. 라는 그런 기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자 이거 좀 올라타야 돼. 근데 사실은 초전도체 관련된 것도 이거 바로 빠질 것이다 했는데 꽤나 오랜 기간 지속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사실 자백을 좀 하자면요. 제가 그 대한고래 테마 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한거래 테마 같은 경우 신성 테타테크를 포함한 초전도체 테마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급등을 좀 얘기했었는데 실적으로 그 한국가스공사가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거를 따라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이 테마라는 게 참 웃긴 게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잡아야 됩니다. 일정 부분 시간 지나고 살까 하다가 세모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물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지금은 접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하고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 0.39% 하락세 연출하면서 더 오르지도 더 내리지도 않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우선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옵션 만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된 흐름으로 좀 증시 마감 좀 했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 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좀 이어가면서 급락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뭐 리밸런싱 영향도 있었고 옵션 만기 관련된 수급 영향도 미국 증시에는 좀 크게 좀 작용됐다라는 우려감들은 사실 뭐 혼조 양상에서는 뭐 크게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는 못했다로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 시초까지는 우리 증시의 어떤 주도주의 수급 정체 영향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전장 후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인의 선물 매도세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미결제 약정 건수가 최근 롱 포지션 전략으로서 수급 유입 효과로 좀 더 크게 좀 기여됐던 측면들이 오늘 일부 좀 감소 추이를 좀 보내고 있다는 것은 수급상의 어떤 심리가 좀 관망 심리로 좀 더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크게 좀 걱정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이번 주에 어떤 다양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5월 PCE 지표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경기감들이 소폭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6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5월 PCE 물가지표 28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요. 네. 이번 한 주간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난주보다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 주도주가 좀 더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개별주의 수급으로서 계속 좀 유입되는 근데 개별주가 그 수급을 좀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소형주에 우리가 과도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대형주가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 주 미국 현지 시간 26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오늘 이슈에서는 엔비디아의 최근 거래일 하락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영향이 좀 반영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1분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기조에서 우리가 참고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실적의 어떤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예상됐던 어떤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좀 더 제시가 된다면
오히려 이를 좀 악재로 좀 이식됐던 경영들 안에서 차익 매물을 좀 더 쏟아낼 수 있는, 즉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에 대한 포인트인데 그만큼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에 역시도 2분기에 관련된 이 AI 산업의 확장성, 또는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를 좀 크게 좀 가져가기보다는 관망. 그런데 대형주였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증시, 국내 증시 모두 이번 한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개별 종목들의 이슈와 함께 대형주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대장 특징주 탑5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사조 대림입니다.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번째는 흥하해운, 다섯 번째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종목 조금 더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는 동안 시초 5.7%대 11,580원에서 90원 현재 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고요. 241선이 11,680원대인데 241선 터치 이후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의 경우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이 좀 더 기대에 좀 못 미쳤던 부분들, 그리고 2분기까지에 대한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지난해 4분기에 깜짝 이익 전환을 좀 했던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와 2분기에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이익이 크게 좀 빠르게 좀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의 업턴 기대감 내지는 실적의 턴 어라운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발표가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분기의 패널 출하량들이 5천만 대에서 6,850만 대로 약 20% 정도 증산되는 효과로서 하반기, 즉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반까지에 대한 대량 생산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3분기의 실적 기인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은 4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 성장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는 아이폰 16 모델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어떤 출하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과 결이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북미향 스마트폰의 출하량 그리고 IT 기기에 관련된 이 판매량들과 연동돼서 본다면 출하량들은 조금 더 예상보다 상회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최근 어떤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4월 16일 9,650원, 52주 신저가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유상증자에 관련된 어떤 환금성 영향도 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저가 매력도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실적 개선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해 내내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좀 우세했는데요. 다만 이번부터는 좀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입니다. 1위는 역시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한중 NCS고요. 두 번째는 풍월정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니아. 네 번째 종목은 파마리서치고요. 다섯 번째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자, 5가지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한중 NCS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어떤 종목 좀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파마리서치를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6.1% 상승한 15만 2,700원에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마리서치가 지난 4월의 경우에는 이 매각설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에 어떤 급락을 좀 했었고 이후에 회사가 이를 좀 전면적으로 좀 부인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회복세를 좀 더 크게 좀 가져가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의 어떤 주가 상승폭들이 좀 더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은 사실 큰 불확실성의 어떤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리쥬란 매출과 곤주란 매출이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국내를 좀 제외한 북미 그리고 중남미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개척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은 파마리서치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리쥬란 제품의 어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북미양격 같은 경우에는 고가 라인업을 런칭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한 라인업을 좀 더 공급하게 되면서 의료기기 시장에 관련된 캐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15만 3,700원대 현재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고가가 8월 11일 15만 8,2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오늘 최근 어떤 수급 유입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지난해 고점이었던 15만 8,200원을 단기에 좀 돌파가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면 52주 신고가 경신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마 리서치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재생바이오 전문 제약회사인데요. 기관이 10일 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겠다.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나오고 있으니까 2분기, 3분기 내내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삼양식품입니다. 최근에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제품 3종을 리콜한 이후에 이 불닭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 8.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수급이 85점, 차트가 90점, 모멘텀과 실적이 각각 95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종합점수 91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양식품 흐름은 0.14% 소폭 하락하면서 6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룡전기입니다. 이슈가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교통 정책 일환으로 이 철도 인프라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재룡전기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힘이 전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한다라는 이 소식에 덩달아서 이렇게 재룡전기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 1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수급이 90점이고요. 차트가 85점, 모멘텀이 90점, 실적이 85점으로 종합점수 88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36% 하락하면서 84,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유가증권 시정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는 5.9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점수 확인해보면 신호 강도가 85점이고 수급이 70점, 차트가 85점, 모멘텀과 실적이 80점으로 종합점수 8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1.68% 하락하면서 14,61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테마는 종합상사, 물류 쪽에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산 장려 정책, 엔젤 테마 지속적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테마 조금 더 살펴보면 될까요? 우선 저는 반도체 테마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전거래일 엔비디아의 하락세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사실 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이 영향이 국내에 관련된 부분에 좀 크게 좀 작용했던 부분들은
사실 업황에 관련된 이슈들보다는 섹터에 관련된 어떤 투심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26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내 2분기 반도체 실적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성장성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어떤 반도체 사업 부분의 이익률이 얼마만큼 더 빠르게 증가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브로드컴과 어도비의 경우에는 2분기 후실적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굉장히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었던 어떤 계기점들이 국내 반도체 섹터가 지난주에 좀 더 강했던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아마 26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더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우리 증시 역시도 오히려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주도주로서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지난 1분기에 빅테크 종목들의 조정 사유들이 가이던스가 소폭 감소하거나 사실 보수적으로 조금 제시가 좀 된다면 단기간 좀 어떤 수급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월가의 경우에는 뭐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좀 상향됐다는 측면들은 그나마 마이크론에 관련된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이 평가 우려감 이 부분보다는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하락 부분들이 오늘 시초의 반도체 섹터의 영향으로 가장 크게 좀 작용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빅3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관련된 HBM 반도체에 관련된 증설 투자 경쟁들이 굉장히 좀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후발주였던 마이크론이 다시금 증설 투자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HBM3 모델과 HBM3E 모델에 관련된 12단 어떤 양산 승인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아직 해소되지 못했지만 3분기의 퀄테스트에 관련된 승인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조정 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앞으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불어올 그런 영향성이 가장 크게 돋보여지는 지표 중 하나니까요.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내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면 될까요? 우리가 좀 밸류 체인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선점을 좀 가장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조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의 증설 투자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선단 공정 투자 수혜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서는 뭐 DIT가 좀 있고요. 증착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전공정 장비에 관련된 어떤 수요 기대감들, 그래서 후공정단보다는 전공정 장비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진테크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랑 밸류체인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좀 유력한데 다만 지금 DIT와의 관련된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아직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승인받지 못했던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증설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측면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큰 그림 하에서는 굉장히 좀 큰 수혜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 메모리 반도체 3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PSK 홀딩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 그리고 2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45%에 추정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PSK 홀딩스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DI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HBM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좀 끌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단 공정에서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증착 장비 쪽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공정 증착 장비는 유진테크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PSK 홀딩스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PCB 기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부분 조금 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장비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다 드린 것 같고 일단 기판 부분에 대해서는 1분기의 후실적 기조를 과연 2분기에도 좀 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의 기대치보다 저조했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에 실적 기조를 보였던 종목들은 2분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심택의 경우에는 1분기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2분기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TLB도 여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수급적인 어떤 측면도 현재 과일 구간 안에서 지지를 좀 해주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더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소재의 경우에는 뭐 동진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과 SNS텍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EUV, 극자회성 관련된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용 소재 부분들은 1분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공급량들이 크게 증가될 수 있고 캐파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과 연동되는 구조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하반기 그래서 3분기에 퀄테스트 승인 이후에 4분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앞둔다면 해당되는 세 종목의 경우에는 실적의 반영 효과가 크게 좀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B 기판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심텍, 그리고 TLB와 기가비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PCB 기판 쪽에서는 1분기도 좋았겠지만 2분기, 3분기 내내 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SNS텍까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특히나 SNS텍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로 좀 유명한 기업인데요. 해당 종목들 역시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현재 4.5% 뛰면서 22,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선 북한과 러시아 동맹 복원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조금 더 격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하반기 내내 방산주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관련된 성장이 가시화된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S&T 다이내믹스 좀 살펴봤으니까요. 해당 종목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 이슈뿐만 아니라 방산이 미국 현지 투자 기업들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 현지 투자에 조금 더 초점을 이번에는 맞춰봤고요. 현재 현대모비스는 0.63% 강보합권에서 23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자동차 전장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줘왔지만 부품 기업들은 좀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나홀로 1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하반기 내내 부품 단에서 특히나 미국 현지 쪽에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현대모비스 오늘장에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증시 8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시 8 오늘의 승부주 KCTC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96%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시 8 유창희 대표님 종목이었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50원대에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운 관련해서 오늘 좀 네타냐후 이슈에 해운주가 들썩인다. 앞으로 해운주 조금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이슈에서 그 가운데서 좀 짚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해운주가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해운주는 조금 꺾일 것이고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과는 다르게 홍해 사태가 좀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미중 무역 갈등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운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CTC 오늘장에서 현재 1% 가까운 하락 흐름 연출하고 있다라고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이번 종목은 LS입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14만 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 이슈 그리고 계절주가 낸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주 관련해서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해당 수혜주로서 LS 살펴봤고요. 좀 눌렸을 때 좀 접근하는 전략까지도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DIT 살펴보겠습니다. 4.2% 하락하면서 오늘장에서 24,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다만 지금 저점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지점과 함께 DIT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주춤한 코스피 0.3%대 하락 출발, 미 AI 속도 조절 영향.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에코앤드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테마 분석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DIT,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